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에메랄드 AI 3.0 SS의 설명과 사용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 지식이 없는 개발자분이시라면 AI 구현에 관하여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에메랄드 AI는 사람, 동물 등 움직일 수 있는 3D 오브젝트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정찰, 감지, 공격 등 행동에 관련되어 AI의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셋입니다. 다만 소울류 장르처럼 여러 행동 패턴에 관련하여 개발 중이시라면 이 에셋이 아닌 다른 에셋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지는 것들만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 시간에 걸쳐 나누어서 녹화를 하였기에 중간에 영상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메랄드 AI 에셋을 구매하셨다면 패키지 매니저에서 에메랄드 AI를 선택해 줍니다. 임포트하고 설치하게 되면 에메랄드 AI 폴더가 생성되며 상단 메뉴의 윈도우에 보시면 에메랄드 AI 목록이 추가되며 여기에 관련 매니저를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AI로 사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씬에 배치해 줍니다.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를 선택해 주시고 에메랄드 AI를 선택하고 여기에 셋업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목록 중에 AI 오브젝트란에 배치한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나머지 항목들을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나중에 따로 작업하시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 선택하셨다면 셋업 AI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솔저 오브젝트에 에메랄드 AI에 관련된 컴포넌트가 달려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실 것은 콜라이더 수정입니다.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사이즈나 위치값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캐릭터가 근접과 원거리 공격인 마법을 사용해 줄 것이기 때문에 AI's Settings 항목에서 컴뱃을 클릭한 다음 데미지 세팅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웨폰 타입이 있는데 여기서 공격 방법을 변경해 줄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사용하는 걸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선택해 주는 것에 따라 애니메이션 항목에서 적용해 주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 오브젝트에 적용해 줄 때 셋업 매니저에서 미리 선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등록시켜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즈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먼저 아이들 항목부터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 항목은 기본적으로 대기 상태일 때 어떤 애니메이션을 실행시켜 줄 것인지 등록하는 목록입니다. 기본 아이들과 전투가 아닐 때 근접 또는 원거리 전투 대기 애니메이션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각 항목에 따로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각각 넣어 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다음 무브먼트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이동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넣으시면 됩니다. 비전투 중일 때와 전투 중일 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논 컴백 항목에서 워크는 걷기 애니메이션을 넣습니다. 바로 걷기와 왼쪽 오른쪽으로 걷는 애니메이션을 넣으시면 됩니다. 좌우로 걷는 애니메이션이 없다면 바로 걷는 애니메이션을 넣으시면 됩니다. 런은 뛰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워크와 동일합니다. 턴은 돌아서는 애니메이션을 넣으시면 됩니다. 없으면 기본 걷는 애니메이션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동 애니메이션은 기본 루프가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으로 경고글이 떠 있게 됩니다. 컴뱃 항목은 전투 중일 때 이동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비전투와 동일하게 세팅하실 거라면 Copy from Non-Combat Movement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접과 원거리 공격이 설정되어져 있다면 각각 목적에 맞게 따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다면 그대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전투 이동에서는 뒤로 걷는 것이 있는데 따로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체크 해제하시고 거기에 애니메이션을 넣으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스피드는 해당 애니메이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며 루트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시는 거라면 이걸 통해 이동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컴뱃 항목입니다. 컴뱃 항목은 공격 애니메이션을 넣으시면 됩니다. 밀리는 근접 공격입니다. 어택란에 우선 3개의 애니메이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은 칼질을 할 때 이동이 되어지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동 애니메이션은 제자리에서 움직이는데 공격 애니메이션은 움직이는 거라면 나중에 공격 이벤트에서 루트를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히트 항목은 맞았을 때 실행되어지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필요가 없다면 유즈 히트 애니메이션에서 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데스 항목은 죽었을 때 실행되어지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레인지드는 원거리 공격입니다. 근접과 동일하다면 그대로 두셔도 되고 따로 추가하셔도 됩니다. 레인지드 어택은 다른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그걸 넣으시면 되지만 저는 기본 공격 애니메이션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의 설정을 마쳤으면 컨트롤러를 생성해줘야 합니다. Create Animator 컨트롤러 버튼을 클릭해서 만들어줍니다.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시고 이름을 적어주신 다음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AI가 공격 시 데미지를 적용시켜줄 이벤트를 추가해줘야 합니다. 공격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줍니다. 해당 애니메이션 클립이 루트와 포함되어진 것과 따로 클립만 있는 경우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루트가 포함되어진 애니메이션인 경우 해당 파일을 클릭해주면 애니메이션에서 따로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선택하시고 공격이 되어지는 부분에서 이벤트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펑션에서 에메랄드 어택 이벤트라고 작성해줍니다. 나머지 애니메이션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클립만 있는 경우입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줍니다. 애니메이션 창이 없다면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를 선택하시고 아래 애니메이션을 선택하신 다음 애니메이션 창을 선택해줍니다. 애니메이션 창에서 해당 애니메이션을 선택하시고 프레임을 이동시켜 공격이 나가는 부분에 Add Event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이벤트를 클릭해 주시면 펑션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 목록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에메랄드 어택 이벤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운드 항목에서는 효과음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발소리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풋스텝 사운드 리스트에 발소리가 나는 파일을 넣습니다. 볼륨은 잘 들리게 1로 설정하겠습니다. 해당 소리가 나게 걷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주고 여기서도 이벤트를 추가해줘야 합니다. 발이 닿는 시점에 이벤트를 추가해주고 여기에 워크 풋 스텝 사운드를 입력해줍니다. 뛰는 경우 run footstep 사운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택 사운드 리스트에 공격 시 칼이 휘둘러지는 소리 3가지를 어택 사운드 리스트에 넣어 주겠습니다. 데스 사운드 리스트에는 죽었을 때 나는 소리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공격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주고 여기서도 이벤트를 추가해줍니다. 플레이 어택 사운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창에서는 Add Event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고 펑션에서 목록 아래로 내려보면 Play Attack 사운드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줍니다. 죽었을 때 애니메이션에서는 Play Death 사운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AI's 세팅 항목은 행동 부분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무브먼트는 이동에 관한 설정입니다. 이동 타입에서 루트와 내부 메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루트는 애니메이션에서 위치 변동이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것이고, 내부 메쉬는 애니메이션이 제자리에서 움직여질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부 메쉬를 사용하시고 공격 시 애니메이션이 이동되어지는 것이라면 공격 이벤트에서 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부 메쉬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컴뱃은 전투에 관한 설정입니다. 밀리를 선택해주고 여기에 몇 가지의 공격을 할 것인지 추가해줍니다. 여러 개를 넣으실 수 있으며 우선 저는 3가지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한 목록에서는 애니메이션과 데미지 이펙트를 선택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랜덤으로 공격할 것인지 치명타를 추가할 것인지, 그리고 피크에서는 확률적인지 순서대로인지 랜덤으로 공격할 것인지 선택해줍니다. 레인지에서는 원거리 공격에 관한 것인데 레인지 어택 트랜스폼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이 위치 값을 설정해주는 곳에서 발사체가 나가게 됩니다. 저는 우선 칼에서 나가게 해줄 것이기에 칼이 있는 위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를 설정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고 따로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설정을 하고 난 뒤 아래 보시면 3가지 목록이 있는데 자신이 직접 발사체로 쏠 것이기 때문에 오피시블 안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사체를 추가해 줘야 하는데 우선 에너미 폴더에 발사체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내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크리에이트를 선택하시고 에메랄드 AI를 선택해 주고 크리에이트를 보게 되면 어빌리티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생성되고 클릭해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빌리티 세팅지에 보게 되면 데미지 타입이 있는데 일회성이냐 지속성이냐를 선택해주는 부분입니다. 콜라이드는 발사체에서 콜라이더를 생성하고 그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고, 스피드는 발사체의 이동 속도입니다. 아래 유즈 히트 시킹을 Yes로 하게 되면 유도체가 되어 상대방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펙트에서 발사되어지는 오브젝트를 추가해주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프리팹으로 되어진 오브젝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법이면 FX를 추가하시거나 총알이나 화살 같은 오브젝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소리와 추가적인 이펙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레인지 목록에 비어있는 어빌리티 오브젝트를 넣어주시고 애니메이션에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액션에서는 제자리 서서 공격할 것인지 이동하며 할 것인지 선택해주는 부분입니다. 컴뱃 액션에서는 싸울 때 액션을 하는 부분인데 어그로를 끌 건지 막기를 할 것인지 등을 세팅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제일 아래 보시면 Second to Disable이 있는데 이건 AI가 사망하고 나서 컴포넌트를 비활성화시키기까지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죽는 애니메이션 시간을 보시고 넉넉히 정하셔도 되고 기본값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텍션 항목은 적을 감지하는 설정입니다. 디텍션 타입에서 트리거는 AI 중심으로 360도 반경 감지이고 라인 오브 사이트는 보고 있는 방향 180도 감지입니다.
픽 타겟은 적을 감지했을 때 가장 가까운, 그리고 처음 본 것, 그리고 둘 중 아무거나입니다. 헤드는 보는 방향으로 머리를 회전시켜주기에 여기에 머리나 얼굴을 직접 넣으시면 되고, 아니면 오토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Obstruction Ignore Layers 항목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봤을 때 무시해야 하는 레이어 설정입니다. 바라보았을 때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설정한 레이어는 무시하게 됩니다. 사물이 되었던 적이 되었던 원하는 부분을 추가하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태그 항목입니다. 에메랄드 유니티 태그는 에메랄드 AI 컴포넌트를 달고 있는 오브젝트의 태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디텍션 레이어즈입니다. AI가 감지했을 때 이 레이어를 달고 있는 대상만 반응하게 됩니다. 펑션은 진영 관리입니다. 즉, 니 편 내 편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걸 설정해 주므로 공격할지 말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픈 팩션 매니저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을 추가,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AI가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선 우선 내비게이션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윈도우에서 AI를 선택하고 거기에 내비게이션을 선택해줍니다. 여기서 그냥 베이크하게 되면 제대로 구워지지가 않습니다. 지형 및 사물 오브젝트를 선택해주신 다음 우측 상단의 스태틱을 클릭하고 내비게이션 스태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베이크를 눌러줍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지형이 푸른색으로 되어지며 이 푸른 구역 내에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AI에 태그와 레이어를 달아줍니다. 이름은 에너미라 정하겠습니다. 에너미라는 태그와 레이어가 없다면 각각 add 항목을 선택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UI 세팅즈 항목은 AI의 HP 게이지, 이름, 레벨, 데미지 표시를 표현해줄지 선택해주는 항목입니다. UI 태그는 에너미를 선택해주고 레이어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선택해준 태그와 레이어의 UI가 표시되어집니다. 네임을 사용하면 오브젝트 머리 위에 이름이 표시됩니다. 레벨도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헬스를 사용하게 되면 머리 위에 표시됩니다. 컴백 테스트는 데미지를 주거나 입었을 경우 표시됩니다. AI 세팅즈 항목에서 스테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름과 레벨 등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입력하신 정보가 UI에 표시되어집니다. 도큐먼트 항목을 보시게 되면 사용 방법에 관한 문서를 클릭해 보실 수 있고 아래 Enable Debugging을 키게 되면 씬에서 AI 정보를 볼 수 있으므로 설정에 관한 문제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AI에 설정한 것들을 표시해 주어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감지에 성공해서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 초록색으로 선이 이어지게 되고 장애물에 가리워지거나 하면 빨갛게 선이 바뀌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면 AI의 시선이 플레이어의 발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플레이어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3가지 컴포넌트를 달아줘야 합니다. Add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DAMA를 검색해주면 에메랄드 AI 플레이어 데미지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걸 선택해줍니다. AI가 공격했을 시 데미지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Add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헬스를 검색해주면 에메랄드 AI 플레이어 헬스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걸 선택해줍니다. 플레이어의 생명력과 사망시 이벤트를 등록해줄 수 있게 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Add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TAR을 검색해주면 타겟 포지션 모디파이어가 있는데 이걸 선택해줍니다. 캐릭터를 보게 되면 빨갛게 둥근 것이 표현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AI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걸 위로 올려서 적절한 위치를 바라보게 설정해줍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AI가 빨간 원을 바라보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가 공격 시 제자리에서 공격하게 되는데 애니메이션에선 위치가 변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격 시 이벤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상태를 루트로 변경하고 공격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변경하도록 해주겠습니다.
AI's 세팅즈 항목에서 이벤트를 선택해 줍니다. 컴뱃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On Attack Start 이벤트에 이벤트를 추가해 줍니다. 이 이벤트는 공격이 시작되면 한번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AI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넣어주고 펑션에서 애니메이터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불 Apply Root Motion을 선택해 주고 체크를 선택해 줍니다. On Attack End 이벤트에 이벤트를 추가해 줍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선택해 줍니다. 이 이벤트는 공격이 끝나면 한번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실행하게 되면 공격 시 애니메이터에서 루트를 켜주고 공격이 멈추면 꺼주게 됩니다. 캐릭터가 AI에게 부딪혀서 밀림 현상이 나오는데 밀리지 않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Add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NAV라고 검색합니다. 그럼 네비메시 에이전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선택해 줍니다. 여기 항목에서 프리올리티 값을 AI에 설정된 값보다 낮게 설정해 주면 밀리지 않게 됩니다. 플레이어의 HP는 에메랄드 AI 플레이어 헬스 스크립트를 열어서 커런트 헬스 값을 변경해 주시거나 다른 스크립트에서 이 값을 대체해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데미지 플레이어 함수를 참조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샌드 플레이어 데미지 함수에서 데미지를 전달받아 적용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가 0 이하로 되어지면 데스 이벤트 함수로 호출하게 되고 여기에 사망 시 사망했다는 팝업이 뜬다든지 아이템을 드랍한다든지 여러 이벤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AI를 피격했을 때 데미지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에게 공격 데미지를 설정할 캐릭터 컨트롤 스크립트와 AI의 피격 시 HP를 감소하게 해주기 위한 에너미 컨트롤 스크립트 두 가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스크립트를 플레이어와 AI에게 넣어줍니다. 먼저 캐릭터 컨트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Public Static 캐릭터 컨트롤 인스턴스를 작성해줍니다. 이는 캐릭터 컨트롤 클래스를 어느 곳에서든 접근이 가능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int 변수를 만들고 이름은 attackdmg라고 적어주고 값은 1로 초기화해줍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인스턴스는 this를 작성해줍니다. Enemy 컨트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플레이어를 찾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게임 오브젝트에 tPlayer 이름을 작성해줍니다. 시작하게 되면 게임 오브젝트에 findWith 태그 함수를 이용해서 플레이어 태그를 찾아주고 이를 tPlayer에 넣어줍니다. 플레이어가 칼로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칼에 웨폰이라는 태그를 달아주고 충돌 시 감지되기 위해 박스 콜라이더를 달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통과될 수 있게 이즈 트리거에 체크해줍니다. 에메랄드 AI 폴더에 보시면 스크립트 폴더 안에 example 스크립트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콜라이더 피격에 관한 예제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걸 열어줍니다. 코드를 보면 콜라이더가 충돌하게 되면 실행되는 코드가 있는데 이걸 우선 드래그해서 복사해줍니다. 그런 다음 Enemy 컨트롤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onTriggerEnter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조건문을 만들고 웨폰이라는 태그가 달린 콜라이더가 충돌하게 된다면 방금 예제 스크립트에서 복사한 코드를 여기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콜리전 게임 오브젝트는 필요 없으니 제거해줍니다. 데미지 어마운트를 캐릭터 컨트롤 스크립트에 작성한 attackdmg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값에 트랜스폼을 tPlayer.transform.root로 변경해줍니다.
공격 시 데미지를 표시해주기 위해 컴백 텍스트 시스템에 create combat text 함수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값은 캐릭터의 데미지를 작성하고 두 번째 값은 위치 값을 작성해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치명타와 회복 값이라 사용 안하니 false로 작성하고 다섯 번째는 데미지 값을 표시해줘야 하니 true로 작성해줍니다. AI 공격 시 데미지도 커스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값을 넣어줘도 되지만 AI가 많아지면 일일이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 하나로 해서 변경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에너미 컨트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먼저 AI가 돌아가게끔 해주는 스크립트에 접근을 해야 하므로 메인에 있는 에메랄드 AI 시스템을 작성해줍니다. 변수의 이름은 소문자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AI 이벤트 매니저에서 값이 설정되어지니 이것도 추가해줍니다. 변수의 이름은 소문자로 해주겠습니다. 최소 최대 데미지를 추가해줘야 하니 이것도 변수로 작성해주겠습니다. 원거리 공격은 에메랄드 AI 시스템 내에서 작성해줘야 하니 접근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변수를 작성해줍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get 컴포넌트로 에메랄드 AI 시스템에 접근해줍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AI 시스템에 에메랄드 이벤트 매니저 컴포넌트를 에메랄드 AI 이벤트 매니저에 대입해줍니다. 에메랄드 AI 이벤트 매니저에 update AI 밀리 데미지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첫 번째는 0번이 아닌 1번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최소 데미지, 세 번째는 최대 데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접 공격이 단일일 경우 이렇게 해줘도 되지만 광고문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포문을 이용해서 i는 0부터가 아닌 1부터 시작하게 하고 근접 공격은 리스트 형식이기 때문에 카운트를 작성해줍니다. i가 카운트보다 작거나 같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작성한 걸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목에 i 값을 넣어주고 최소 최대 값에 i 값을 곱해서 증가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원거리 공격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에메랄드 AI 시스템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우클릭하게 되면 정의로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F12키입니다. 에메랄드 AI 시스템으로 이동해 줍니다.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서 1976번째 줄까지 이동합니다. 여기에 어빌리티 값이 설정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m_emerald AI 어빌리티에 있는 어빌리티 데미지에 에너미 컨트롤에 있는 get range DMG 값을 대입해줍니다. 어빌리티 데미지는 단일 데미지입니다. 어빌리티 임팩트 데미지도 추가해서 같이 작성해줍니다. 어빌리티 임팩트 데미지는 치명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빌리티 데미지 per increment도 추가해서 같이 작성해줍니다. 어빌리티 데미지 per increment는 초당 피해입니다. 다 작성하였으면 저장하고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원거리 오브젝트 같은 경우 콜라이더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선 플레이를 일시 정지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오브젝트를 확인해 줍니다. 에메랄드 오브젝트 풀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성되어집니다. 해당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콜라이드를 확인해 줍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면 윈도우의 애널리시스에 보시면 피직스 디버거라고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해서 보시게 되면 콜라이더들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해당 오브젝트의 콜라이더를 원하는 크기로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어빌리티 설정을 클릭해 세팅즈에 콜라이더 반경값을 수정해줍니다. 속도도 빠르면 조금 줄여줍니다. 일시 정지를 풀고 변경되어지는 것이 잘 되는지 확인해줍니다.
웨이포인트는 이동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설정하고 그 포인트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순찰 또는 정찰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디텍션 항목에서 디텍션 옵션에 보시면 디텍션 디스턴스 값을 조절해서 감지 반경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 항목을 선택하고 Enable Waypoint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Add Waypoint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구체 모양의 오브젝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가 있는 위치로 AI가 이동하게 됩니다. 원하는 위치로 추가해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다 지정하셨다면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방법인데, 루프는 지정한 포인트를 반복해서 도는 것이고, 리버스는 마지막 지점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랜덤은 포인트 지점 아무 곳이나 이동하게 됩니다. 웨이포인트를 제거하고 싶으면 Clear All Waypoint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섹션을 이용해서 진영을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편, 내 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AI끼리 싸움을 붙이는 경우 유용한 설정입니다. 예를 들면 LOL에서 미니언끼리 싸우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관전을 위해 플레이어는 프렌들리로 설정하겠습니다. 프렌들리로 설정하게 되면 공격을 하지 않게 됩니다. AI를 4마리씩 복제해서 서로 바라보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팩션을 몬스터로 지정하고 다른 한쪽은 NPC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AI 팩션에서 몬스터로 지정된 곳은 NPC를 적으로 설정하고 다른 한쪽은 반대로 지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태그 옵션의 디텍션 레이어즈에서 서로 상대방의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몬스터는 NPC로, NPC는 몬스터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레이어즈를 선택해서 변경해 줍니다. 다른 레이어로 변경해준 AI는 UI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UI 설정에 가셔서 UI 레이어즈를 변경해줍니다. 지속적으로 보기 위해 AI 헬스 값도 변경해주겠습니다. UI에 표기되는 이름의 색상을 변경해주시면 서로 다른 진영을 구분하기 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에메랄드 AI 3.0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것만 영상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해당 문서를 참고하셔서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